mod 함수 같은 경우는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근데 이 mod가 뭐의 약자냐면 모듈러, modulo, 모듈로의 약자예요. 모듈러라는 거는 수학에서 나머지 연산자, 나머지 값을 구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mod 그러면 나머지 값을 구해준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리고 같이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통계함수에서 MODE라는 게 있어요. MODE 뒤에 2가 하나 더 붙어요. 조심하셔야 되죠. 얘는 뭘 구하는 함수냐면 최빈수라고 합니다.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최빈수라고 해요. 통계에서. 또는 최빈값,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MODE, 요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MOD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 MOD는 최빈수,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MOD 수1, 수2 이러면 수1을 수2로 나는 나머지 값을 구해줘요. 그리고 수2가 0이면 오류가 떨어져요. 이미 우리가 배운 샵 디바이드 슬래시 0 느낌표 오류가 떨어집니다. 이것도 알고 가시고, MOD 함수 한번 볼까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 는 MOD 가로 열고 10,3 그러면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예요? 3, 3은 9 그러면은 10에서 9 빼니까 나머지는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터 결과는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샵 div 디바이드 슬래시 0 느낌표 에러가 떨어졌어요. 보세요. 는 MOD 가로 열고 3,0 3을 0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엔터 치면 샵 디바이드 슬래시 0 느낌표 에러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MOD 함수 알아봤고, 이번에는 int 가로 열고 수, int는 정수로 내린 값을 구한다. 그러니까 정수,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죠. 정수라는 건 뭐예요? 소수점이 없는 수가 정수고 소수점이 있는 수가 실수예요. 그래서 소수점이 없는 수 정수로 내린 값을 구한다. 그러면 int는 뭐의 약자냐면 인티저, integer, 인티저의 약자예요. 그래서 인티저가 정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int 함수가 정수로 내린 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가로 열고 수, 그래서 수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려준다. 그게 int예요. 는 int 가로 열고 8.9 8.9니까는 실수잖아요. 얘를 int화한다. 정수로 바꿔줘야 돼요. 8.9를 넘지 않는 내린 정수는 뭐예요? 8이죠. 9가 될 수가 없는 거죠. 8.9를 넘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엔터 치면 8이 결과로 나온다라는 거고.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int에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8.9잖아요. 마이너스 8.9 마이너스는 0에서 먼 쪽으로 내린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8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8이 8.9보다 크잖아요. 마이너스는 반대 개념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9가 결과가 돼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int 마이너스 값. 이번에는 트렁케이션 trunc 가로 열고 수1 수2 수2를 무조건 내림해서 자릿수만큼 반환하는데 자릿수가 생각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0이에요. 그것도 아셔야 되고, 트렁케이션 trunca tion 트렁케이션의 약자인데, 트렁케이션이 무슨 뜻이 있냐면 절단이란 뜻이 있어요. 절단이 뭐예요? 잘라버리는 거죠. 무조건 바로 그겁니다. 트렁케이션 절단. 그래서 무조건 내림, 잘라버리는 거예요. 트렁케이션. 는 trunc 8.9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콤마 생략돼 있죠. 그럼 0입니다. 점 9를 무조건 절단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int 함수랑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고,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트렁케이션 trunc 마이너스 8.9 그러면 얘는 int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점 9를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trunc 요번에는 0.99 0.99 그래서 0 다음 점 99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mod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 나머지 값 int 정수 트렁케이션 trunc 무조건 내림 절단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sum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합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sum은 합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가로 열고 수일, 콤마 수이 이렇게 인수를 줘도 되고, 일반적으로 셀 주소를 콜론을 이용해서 주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겁니다. 그래서 sum은 숫자의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 인수는 255까지 가능해요. 숫자적인 개념도 맞다 틀다 구분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sum인 함수하고 비슷한데 sumif라는 게 있어요. sum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고 sum 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if 우리가 if라는 함수, if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뭐뭐 하면, 물론 if 함수도 따로 있어요. if라는 거는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런 뜻인데,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합을 구해주는 함수가 sumif예요. 얘는 조건이 하나입니다. 조건이 하나인 경우 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합을 구해주는 게 sumif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sumif 그 다음에 s가 붙어요. s가 붙으면은 조건이 여러 개 127개까지 가능합니다. 127개까지. 그래서 셀 범위 1에서 이 조건이 맞을 때 셀 범위 1, 조건 1, 셀 범위 2에서 조건 2가 만족할 때, 요 두 개의 조건이 만족할 때에 합을 구하라 이거예요. 합계 범위에. 그게 바로 sumifs예요. 그래서 sumif는 조건이 하나인 경우고, sumifs까지 s가 들어가면 이제 if의 복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 만족할 때 합을 구하는 게 sumifs예요. 얘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성명, 부서명, 성별, 실적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적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sum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는 sum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어요. 가로 열고 뒤에 2 콜론 뒤에 9 그러면은 요 색깔 나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 2에서 뒤에 9 여기에 해당되는 요 실적의 값을 다 더해서 실적 합계에다가 구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엔터 그러면 365가 나온다라는 거죠. sum 함수는 어렵지 않네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홍보부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부서명이 홍보부인 경우만 실적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이런 예제가 많이 있어요. 실무에서. 얘도 보세요. 얘는 부서명이 그냥 홍보부 조건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는 sumif예요. sumif. 그리고 색깔 나는 영역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B의 2에서 B의 9 어디에요? 바로 요 부서명 여기에서 B의 2에서 B의 9 여기에서 큰 따옴표 홍보부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닫아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홍보부를 찾아요. 그러면은 홍보부인 경우만 뭘 하라? 실적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맨 뒤에다가 D의 2에서 D의 9 이렇게 합을 구할 범위를 주면 되는 거예요. 위치, 순서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갈까요? 는 sumif, if 만약에 뭐뭐 하면
조건이 만족하면 합을 구하라 이런 뜻이고, 맨 앞에는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조건이 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sum if 같은 경우는 여기에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만족할 때의 합을 구할 범위는 뒤에 있습니다. sum if는요. 요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홍보부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합을 구해준다라는 거죠. 실적의 합, 엔터 치면 195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195가 맞나 한번 볼까요? 지금 홍보부인 경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김선, 이상영, 엄지홍 전부 다 홍보부네요. 그러면은 40에다 60, 100에다가 150, 150에다 45, 195, 195 맞네요. 굳이 뭐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홍보부의 합계 sum if, 조건이 하나가 만족했을 때 합을 구하는 게 sum if고, 이번에는 영업부이면서 남, 이렇게 되면 조건이 두 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수식을 주냐,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sum if s가 붙어야 되는 거죠. sum ifs. 그래 놓고 얘는 조심하실 게 있어요. 조건이 만족했을 때 합을 구할 범위가 앞에 와요. 이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sum if하고 다릅니다. 얘는 합을 구할 범위가 앞에 온다. sum ifs는. 그래 놓고 이제 뭐가 오느냐, B의 2에서 B의 9, 영업부, 여기가 뭐예요? 조건 범위, 조건 범위 1, 조건 1, 콤마,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C의 2에서 C의 9, 남, 조건 범위 2, 조건 2, 됐네요. 여기에서 영업부, 여기에서 남,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영업부이면서 남자 사원인 경우, 성별이 남인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합을 구하라 라는 거죠. 그 대신 합을 구하는 범위는 맨 앞에 써준다. sum ifs 같은 경우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여기처럼 합계 범위가 앞에 온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sum ifs는, sum if는 맨 뒤에 있었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합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함수 sum, 조건이 하나일 때 sum if, 조건이 두 개 이상, 그래서 127개까지 쓸 수 있는 거는 sum ifs,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반올림 함수인데요. 반올림이라는 게 뭐예요? 0부터 4까지는 버리고, 0부터 4까지는 버리고, 그리고 5부터 9까지는 올리고, 그 얘기예요. 0부터 4까지는 버리고 5에서 9까지는 올리고, 그게 바로 반올림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가 반올림 함수인데, 수1, 수2, 그러면 수2를 수2만큼 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수2를 반올림해서 수2 자릿수만큼 반환시켜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라운드업이에요. 라운드업, 업은 뭐예요? 올려라. 얘는 조심하실 게 무조건 올림이에요. 무조건 올림. 라운드업, 올림 됐고,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다운은 무슨 뜻이야? 무조건 내림. 라운드 다운, 얘는 무조건 내림이에요. 자릿수만큼. 그래서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림,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림, 라운드는 반올림,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라운드 함수.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이 결과를 얻은 수식이에요. 그럼 보세요. 는 라운드 반올림하라 이거잖아요. 그래 놓고 1.55, 1이에요. 1.55, 1.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야 되는데 5는 반올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자리까지 나타나는데 얘가, 이 5가 여기다 반올림을 주고 자기는 사라지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야 되니까 1.6이 되는 거예요. 1.6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라운드
1.54,1이에요. 1.54. 이 4는 반올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거죠. 그래서 1.5가 되는 거죠. 지금 위에 거하고 아래 거의 차이점이라는 거는 얘는 5기 때문에 반올림이 되는 거고 얘는 4이기 때문에 반올림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라운드업 무조건 올림 3.14,1 그러면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데 무조건 올림이에요. 얘는 4인데 자격이 돼요 안 돼요? 반올림의 자격은 안 되지만 얘는 라운드업이에 업 무조건 올려야 돼요.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러면 3.2가 된다는 얘기죠. 보세요. 3.2가 됐죠. 라운드업이에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라운드가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는 라운드업 3.14,0 0이에요. 0. 여기가 0입니다. 소수점 자릿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한 자리만 나타내야 되는데 1이지만 이 어떻게 돼요? 올릴 수 있잖아요. 무조건 업이니까.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라운드업 3.14,0 그러면 소수점 자릿수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업이기 때문에 3.14에서 4가 되는 거죠. 또 하나 갈까요? 라운드업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1, 2, 3, 4, 5,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는 여기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올림입니다. 업. 그러니까 1, 2, 0, 0, 0이 되는 게 아니고 3에서 올려줘 버려요. 그래서 1, 3, 0, 0, 0이 돼버리는 거죠. 마이너스는 맨 뒤에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업이기 때문에 1, 2가 1, 3, 그 다음에 0, 0, 0이 되는 거죠. 보세요. 요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 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라운드 다운이에요. 무조건 내림. 라운드 다운 무조건 내림. 얘 보세요. 3.14259, 3이에요. 그러면 3.141까지 나타내고 나머지 얘네들은 버림이에요. 라운드 다운 버려버리면 돼요. 그럼 3.141이 되는 거죠. 세 자리 3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라운드 다운 3.14159, 0. 0은 뭐예요? 소수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3만 나타내면 되는 거죠. 라운드 다운이니까 얘 자체를 그냥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되는 거죠. 얘는 라운드 다운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조심하실 거. 라운드 다운 1, 2, 3, 4, 5,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 그러면 아까 여기를 기준으로 5점. 하나, 둘, 셋. 3, 4, 5 얘네 자체를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 2, 0, 0, 0이 되는 거죠. 아까 라운드업하고는 달라요. 요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리기 때문에 1, 3, 0, 0, 0이 됐지만 얘는 버리는 거니까 1, 2, 0, 0, 0 라운드 다운 무조건 내림이기 때문에 1, 2, 0, 0, 0 요렇게 달라져요. 요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AVERAGE 산술 평균 이런 뜻이 있잖아요. 평균. 그래서 수일, 수이, 인수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의 평균을 구한다. 특히 이 평균은 산술 평균이에요. AVERAGE 에버리지. 에버리지는 산술 평균, 숫자의 평균을 구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ARGE, large 무슨 뜻이에요? 크다, 커다란. 그래서 얘는 배열에서 K번째로 큰 수. 지정한 숫자 중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예요. large, 큰 값, 커다란 이런 뜻이 있으니까 몇 번째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small은 무슨 뜻이에요? 작은. 얘도 마찬가지로 몇 번째로 작은 값. 숫자 중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한다. 작은 값, small.
large, small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익혀두시면 돼요. 에버리지 평균, large 큰 값 몇 번째로, small 몇 번째로 작은 값.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large하고 small은 몇 번째로 큰 거, 몇 번째로 작은 값이잖아요. 그런데 통계함수에 무조건 제일 큰 거 무슨 함수? max 함수를 쓰면 돼요. 최대값 max. 그 다음 제일 작은 값을 구하는 거는 뭐예요? min, min,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고, 그래서 max 함수는 가장 큰 최대값을 구하고 min 함수는 가장 작은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large, small하고 같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count 함수라는 거는 뭐예요? 얘는 count는 헤아리다, 세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count한다 라는 말 그대로 쓰기도 하고, count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헤아리긴 헤아리는데 얘는 숫자의 개수만 헤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count는 숫자의 개수만 헤아려줘요. count. 그 다음에 비어있지 않는 인수들의 개수는 count A, count A.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count는 숫자만 헤아려주고, 그 다음에 count, count, count A. 여기서 얘기하는 A는 뭘 뜻한다? all. 그래서 비어있지 않는 인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바로 count A 함수예요. 그 다음에 또 count blank 함수도 있어요. blank는 뭐예요? 공백이잖아요. 공백을 헤아려주는 함수예요. count blank. 좌우지간 count는 숫자의 개수를 구한다, 숫자만 센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count A는 인수의 개수. 그 다음에 count if 뭐예요? count 하는데 조건이 만족하는 것만 if, 바로 그거 얘기죠. 검색 범위에서 이 조건이 만족하는 것만 count한다, count if. 마찬가지로 우리가 sum, sum ifs 기억나시죠? count도 count if, count ifs 여러 개 조건, count if는 한 개 조건. 검색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 count if 됐네요. 그 다음에 count ifs 여러 개 조건. 이 average도 마찬가지예요. average if, average ifs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rank.eq라는 함수가 있는데, rank.eq 함수는 순위, 석차를 구해주는 함수인데, .eq는 뭐냐면 점수가 같았을 때 같은 등수를 부여해버리는 게 .eq고, 그 다음에 .avg가 있어요. 걔는 점수가 같을 때 평균 등수를 부여해버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rank.eq는 수, 범위,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위, 석차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순위를 구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방법을 갖다가 생략하거나 0으로 지적하면, 0생내 0이거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순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점수가 1등이고, 그 다음에 0이 아닌 수, 0이 아닌 값 일반적으로 1을 쓰거든요. 그럴 때는 0이 아닌 값 1을 주면 작은 수치가 1등이 돼요. 오름차순 순위, 즉 작은 수치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순서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0생내 0이거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높은 점수가 1등, 0이 아닌 값 일반적으로 1을 주면 낮은 점수가 1등,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통계함수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의 평균을 구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실적의 평균, 지금 여기 요 실적의 평균을 구하고자 한다. 그럼 무슨 함수를 쓰면 돼요? 에버리지 함수죠. 그래서 는 에버리지 average 가로 열고 뒤에 2 콜론 뒤에 9 이러면 된다라는 거죠. 뒤에 2에서 뒤에 9, 그러면 요 실적에 해당되는 요 점수의 산술 평균을 구해준다 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 됐네요. 엔터. 45.625가 나오는 거고, 요번에는 이 실적에서 두 번째로 큰 수를 구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큰 수, 그럼 뭐예요? large 함수를 써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는 large, large
D의 2에서 D의 9, 요 색깔 나는 부분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두 번째로 큰 수를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두 번째로 큰 수를 구할 때 라지 함수를 쓰는 거예요. 라지 범위 주고 두 번째니까 콤마 2 엔터 치니까 6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적이 두 번째로 작은 수 small 맞죠? 그러면은 는 small 마찬가지로 D의 2에서 D의 9,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수니까 콤마 2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엔터. 두 번째로 작은 수는 이제 3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큰 수는요 맥스 함수를 쓰면 되는 거고, 가장 작은 실적 수는 민 함수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전체 인원수를 구하고 싶어요. 전체 인원수를 구할 때는 count 함수를 쓰는 거죠. 는 count, 그 다음에 D의 2에서 D의 9인데 조심하실 게 있죠. count 함수는 뭘 헤아린다? 숫자만 헤아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D의 2에서 D의 9 숫자가 들어있는 D의 2에서 D의 9를 갖다가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D의 2에서 D의 9가 아닌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왜 0이 나와요? 카운트는 숫자만 헤아리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인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D에다가 뭘 붙이면 된다? A를 붙여줘요. A를 붙이고 엔터를 치게 되면 보세요. 8 나오죠. 그래서 카운트는 숫자만 헤아린다. 카운트 A 인수들의 개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남자 사원수를 구해야 돼요. 남자 사원수. 그러면은 여기에서 남자가 몇 명인지 카운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if, count if C의 2에서 C의 9, 여기에서 C의 2에서 C의 9에서 근 따옴표 근 따옴표, 여기에 남, 여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남자 사원수 1명, 2명, 3명, 4명이네요. 이렇게 count if 엔터 4명 됐고, 요번에는 우리 본문에는 없었지만 홍보부이면서 여자인 경우, 여자 사원인 경우, 그러니까 두 개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count if s까지 count if s 그래 놓고 B의 2에서 B의 9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부서명이 들어가 있는 홍보부이면서, 그 다음에 C의 2에서 C의 9 어디에요? 성별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홍보부이면서 여자 사원수니까 여기다가 큰 따옴표 큰 따옴표 닫아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count if s의 함수의 효과예요. 홍보부이면서 여자인 경우, 여자 사원인 경우 엔터 3명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count if s 함수예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석차를 구하는 거, 순위 구하겠습니다. 순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는 rank.eq, 그 다음에 이기적의 요 실적 20, D의 2는 요 20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등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D의 2 앞부분은 반드시 상대 참조해야 됩니다. 왜? 채우기인들을 드래그 할 거기 때문에 D의 2, D의 3, D의 4, D의 5 이렇게 D의 9까지 변해야 되잖아요. 얘는 채우기인들 드래그 했을 때 변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 참조를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석차를 구하는 이 범위 D의 2에서 D의 9는 반드시 달러 표시를 해서 절대 참조로 줘야 돼요. 안 변하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했을 때. 요거는 철칙이에요. rank.eq 석차를 구할 때 앞부분에 상대 참조, 요 구간은 절대 참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방법, 영생 내 0이거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즉 높은 점수가 1등이 되는 거예요. 됐네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순위가 구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지운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하게 되면
나머지 석차가 구해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영업부의 지유한 1등이에요. 실적이 70이고, 그 다음에 김선 2등,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요. 홍보부 이상형 50, 영업부 이수정 50, 둘 다 50, 50이에요. 그러면 1등, 2등, 3등, 3등. 랭크점 EQ예요. 그러면 4등이 없는 거죠. 3등이 2명이니까. 그래서 여기 엄지용이 5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랭크점 EQ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식을 한번 볼게요. 컨트롤 플러스 틸더 키를 누르게 되면 수식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아까 제가 랭크점 EQ 함수에서 이 부분은 무슨 참조를 써야 된다, 상대 참조를 써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보여드리려고요. 지우개 핸드 드래그 했을 때 D2, D3 해서 D9까지 변하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석차를 구하는 이 구간은 안 변했죠. D2에서 D9. 왜? 달라 절대 참조를 줬기 때문에 안 변한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통계함수 살펴봤습니다. LEFT, left는 왼쪽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열에서 왼쪽에서 이 개수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left, LEFT. 문자열의 왼쪽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문자를 갖다가 추출한다, 가져온다라는 거고, left. 이번에는 RIGHT, right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한다. 문자열. 그래서 문자열 개수, left, right. MID 미드 함수는 이제 중간에서 뽑아오는 거기 때문에 시작 위치, 개수. 그래서 반드시 시작 위치가 있어야지만 돼요. 미드 함수는 중간에서 뽑아오는 겁니다. 이 시작 위치에서 개수만큼 뽑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시작 위치에서 개수만큼. 문자열의 시작 위치에서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문자를 갖다가 추출하는 함수 MID, left, right, mid 굉장히 잘 사용돼요. 시험에서도 잘 나오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value라는 건데, value가 수치. 그래서 이 텍스트를 수치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텍스트 문자열 인수를 숫자로 바꿔준다. value, 수치, 숫자로 바꿔준다. value. 이번에는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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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찾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을 텍스트가 먼저 나오고 문자열, 이 문자열에서 찾을 텍스트를 찾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찾을 텍스트가 먼저 나와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 위치가 있는데 시작 위치를 생략하면 1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에서 찾을 텍스트의 시작 위치를 반환한다. 위치를 반환하는 거예요. 위치 값을. search 함수. 그 다음에 repeat, repeat 반복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repeat, repeat의 repeat예요. 얘는 앞에는 반복할 텍스트를 줘요. 특수문자 줘도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횟수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 횟수만큼 반복할 텍스트를 갖다가 표시한다라는 거죠.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A1 셀에 이기적 커말이라고 입력을 해놨어요. 그리고 C1 셀에 보세요. 는 left A1에서 A1 이기적 커말에서 3개인데 왼쪽에서 3개예요. 그럼 뭐예요? 이기적이 오는 거죠. 왼쪽에서 3개. 엔터. 이기적이 결과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RIGHT right A2에서 오른쪽에서 2개. 그럼 뭐예요? 커말이죠. 결과는 커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드 중간에서 뽑아오는 거죠. A1에서 두 번째에서 3개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에서 3개니까 기적컴이 되겠네요. 기적컴. 그 다음에 이번에는 value 함수는 value,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큰 따옴표 007 큰 따옴표 가로 닫고. 그러면 이 007이라는 거를 어떻게 바꾼다? value 숫자로 바꾼다. 그러니까 7 되잖아요. 007에서 7로. 그 다음에 search 찾아라. 컴을 찾아라. 이기적 컴알에서 컴의 위치가
그 다음에 시작 위치를 생각했으니까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찾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 있네요. 컴이라는 찾고자 하는 단어가, 글자가. 그러면은 4가 정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리피티, 리피트, 반복하라, 큰 따옴표, 굿, 하다가 한 칸, 공백 주고, 큰 따옴표, god, 공백이라는 이 단어를 3번을 반복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엔터. 그럼 굿, 굿, 굿.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됐네요. 그러면 알리피티 같은 경우는 이런 예제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리피티, 반복하라. 아까 제가 특수문자도 된다 그랬잖아요. 큰 따옴표, 별표, 큰 따옴표. 그래놓고 그러니까 별표를 반복하는 건데 이 실적을 가지고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물론 int 함수를 썼어요. 왜 썼냐면 D의 9를 10으로 나눕니다. D의 9, 실적을 10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여기를 D의 9라고 하면은 20개가 별표가 찍히고 30개가 찍히고 그렇게 찍히는 거죠. 개수만큼. 그런데 10점당 하나씩을 찍는 경우에요. 그럴 때는 int 정수화 함수 쓰고 가로 열고 뒤에 9, 20을 1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제 2가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는 실적이 20, 30 이렇게 단단위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적이 그렇지 않은 경우 대비해서 int 함수를 준 것뿐이에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알리피티는 요 별표를 이만큼 반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20점이니까 2개, 30점이니까 3개, 40점 4개 이런 식으로 채우기 엔드를 드래그 하게 되면 실적에 따른 실적을 나누기 10 해서 int 정수화 처리한 개수만큼 별표를 반복해 주는 예제예요. 네, 이렇게 해서 문자열 함수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if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조건식이 오는 거고 그 조건식이 참이면 값 1로 가고 그 조건식이 거짓이면 값 2로 가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건, 참, 거짓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이 조건이 참이면 값 1로 간다라는 거고 참, 여기서 참이라는 거는 true, true. 그리고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 값 2로 가는 거예요. 거짓인 경우 이때는 false. 우리가 if 함수를 왜 논리 함수라고 하느냐? true, false, 참, 거짓이 나오기 때문에 논리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f문 같은 경우 조건식이 참이면 값 1로 가는 거고 거짓이면 값 2를 반환한다라는 거. 이번에는 이제 OR인데요. OR이라는 거는 또는이잖아요. 그래서 조건 1, 조건 2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에요. 그래서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참이면 true, 하나 이상이 참이면 true, 나머지는 false를 반환한다. 그래서 OR이라는 것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true예요. 이번에는 이제 and인데 and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 1과 조건 2가 둘 다 만족할 때 그래서 모든 조건이 참이면 true예요. 모든 조건이 참일 때 true, 나머지는 false. 그래서 OR 같은 경우는 하나 이상이 참이면 참, and는 모든 조건이 참이면 true.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if 만약에 error error 만약에 에라냐 물어보는 거죠. 이 수식이 만약에 에라다 그러면 얘를 처리하라 이런 뜻이에요. 오류 발생 시 표시되는 값. 이 수식이 만약에 오류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수식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의 결과가 오류 값일 때 다른 값 등으로 표시한다. 얘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수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보세요. 는 if b의 2는 이기적의 점수예요. 이 점수가 62랑 비교했을 때 크거나 같다. 이상이잖아요. 요거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상. 그러면 60 이상이면 콤마.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조건이죠.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이면 60 이상이면 만족하면 큰 따옴표 합격. 큰 따옴표 콤마. 60 이상이 아니에요. 59점서부터 빵점까지죠. 불합격.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B의 2가 60 이상이다. 참이다. 그럼 합격으로 가는 거고, 거짓이다. 그럼 불합격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if문입니다. if 조건 참 거짓 됐네요.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90점이니까 당연히 합격이고 55점이니까 60점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합격. 80이니까 합격. 48이니까 불합격.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채우기 엔드를 드래그 했을 때 이게 바로 if문의 조건 참 거짓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if문이 이렇게 중첩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는 if B의 2가 이번에는 90 이상이냐 물어봐요. 90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우수. 90 이상이면은 우수. 그럼 90 이상이 아닌 경우 빵점에서 89점 사이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로 와야 돼요. 90 이상이 아니면 또 물어봐요. if 그러면 90 이상이 아니면 60 이상이니 물어보는 거죠. 네, 60 이상입니다. 그럼 보통 그나마 60 이상도 아니에요. 그러면 노력하세요. 노력. 이렇게요. 바로 이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if문이 두 번 존재하는 거죠. 이 조건이 참이면 일로 가는 거예요. 우수하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 조건이 90 이상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건에 의해서. 60 이상이니? 그럼 보통. 결론적으로 60점서부터 해서 89까지는 보통이다라는 거죠. 60점에서 89점까지는 보통. 그리고 60점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9점. 빵점부터 59점까지는 노력으로 가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if문을 갖다가 중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엔터를 치게 되면 90점이니까 당연히 우수죠. 55점은 60점 이상이 아니니까 노력. 80점 보통. 48점도 60점 이상이 아니니까 노력. 이게 바로 if문이에요. 요번에는 and를 쓴 건데 if 그 다음에 and라는 거는 둘 다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B의 9가 여기요. 지유한의 컴일반 학점이 A냐 물어봐요. 반드시 땡땡이 A 땡땡이. 그리고 C의 9가 A냐 물어봐요. 엑셀 지유한의 엑셀 학점이. 그러면은 and는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B의 9도 A고 컴일반도 A고 엑셀도 A예요. 둘 다 만족했을 때 뭐예요? 참이라고 그랬잖아요. and라는 건 둘 다 만족을 했어요.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 둘 다 A다. 그러면 장학생 참이니까. 그런데 둘 다 A가 아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공백을 줄 때 이렇게 큰 따옴표로 열고 닫으면 돼요. 이겁니다. and라는 거는 둘 다 A일 때를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and다. 그리고다라는 거죠. 그리고 채우기 and를 드래그 했을 때 둘 다 A인 지유한, 그 다음에 둘 다 AA인 김선, 장학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요번에는 이제 OR을 썼어요. OR. if, or. OR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true예요. B의 9가 F냐, C의 9가 F냐. 하나만 F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시험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백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재시험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OR 같은 경우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기 때문에
컴일반이든 엑셀이든 둘 중에 하나가 F학점을 받아버리면 뭐다? 재시험이다 라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백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엄지용 학생 엑셀이 F예요. 그럼 재시험이고, 성은혜 학생도 F 재시험, 김나원 학생은 둘 다 F예요. 뭐 당연히 재시험이죠. 그래서 AND는 다 만족했을 때 true, OR이라는 거는 하나만 만족해도 true,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일, 수위가 있는데 100을 10으로 나누고 100을 3으로 나누고 100을 0으로 나누고, 근데 0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오류가 생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if 에라, 만약에 에라가 떨어졌니? A16을 BA16으로 나눠라. 나눌 때, 그러니까 얘를 수위를 수위로 나눌 때 오류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안 생긴다 그러면 얘가 계산이 되는 거고, 오류다, 만약에 오류니? 네, 오류예요. 그러면 나누기 오류, 요렇게 표시하라 이겁니다. if 에라 엔터. 그러면 얘는 10을 100으로 나누니까 오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 나눈 결과가 나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100을 3으로 나눈 33.333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00을 0으로 나누니까 뭐예요? 에러가 생긴 거죠? 디바이드 에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에러 떨어졌구나. 그래서 나누기 오류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if 에러예요. 됐네요. if에 if를 섞는 거, 그 다음에 or, and, if 에러예요. CHOOSE, choos라는 거는 선택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choose, 선택. 그래서 이 choose 함수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건데, 선택을 하려면은 바로 이 값, 검색 값이라는 거에 의해서 1이면은 값 1로 가요. 1, 이 검색 값이 1이면 2면 값 2로 갑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이 검색 값에 의해서 선택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검색 값은 1부터 254까지만 허용을 합니다. 맞다 틀리다 그런 거 구분 좀 잘 하셔야 되겠죠. 주주에서 검색 값은 1부터 254, 결론적으로 여기 254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검색 값이 1이면 값 1을, 2면 값 2, 그래서 순서대로 값을 반환해줘요. 그게 추주 함수고, 그 다음에 오프셋 같은 경우는 오프라는 거는 떨어져 있는,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에서의 set, set, 집합, 떨어진 거리에서 그만큼 세팅하라, 이렇게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죠. 기준 셀 범위가 있고, 얘를 기준으로 행수, 열수만큼 오프, 떨어진 거리에서 구할 셀 높이, 구할 셀 너비, 얘는 생략이 가능해요. 구할 셀 높이하고 구할 셀 너비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준 셀 범위를 기준으로 얼마큼 떨어진 거리에서의 셋, 집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수, 열수, 오프셋. 그 다음에 인덱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색인, 그죠? 그냥 인덱스, 셀 범위나 배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행번호, 열번호, 인덱스는 그 행과 열 번호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범위의 참조 영역 번호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행과 열 번호와 교차하는 위치의 값을 가져와요. 잠시 후에 직접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십니다. 그 다음에 컬럼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뜻이 있어요? 열이잖아요. 열, 컬럼. 그래서 얘는 열 번호를 갖다가 반환해 줍니다. 열 번호. 그 대신 컬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ROW, row, 행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행 번호를 갖다가 반환해 줘요. row, 행 번호, ROW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면 돼요. 보겠습니다. 추주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번호 1번서부터 5번까지 입력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1번을 입력했으니까 노트북이 나왔고 2번 입력해 볼까요? 2번 입력하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떤 번호를 선택하면 상품을 주나 봐요. 그죠? 3번 누르니까 무선 이어폰 주네요. 4번은 뭘까요? 꽝이네요. 꽝. 그리고 5번은 문화상품권을 주네요.
이렇게 번호에 따라서 상품이 바뀌게끔 하는 거죠. 추주, 선택하게 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좋냐면 여기를 좀 넓힐까요? 자, F2 누르면 는 추주 CHOSE 선택하라 라고 돼 있고 A2라는 건 방금 전에 여기서 번호 1번서부터 5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A2의 번호가 1번이면 어디로 가요? 노트북으로 가고, 2면 스마트폰, 3이면 무선 이어폰, 4면 꽝이네요. 그리고 5 같은 경우는 문화상품권, 이렇게 가게끔 하는 게 바로 CHOOSE 추주 함수예요. 간단한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5번을 치면 문화상품권, 4번 치면 꽝, 3번은 무선 이어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갈까요? 추주함수 같은 경우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는 거,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성별을 구분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번호의 몇 번째가 성별을 구분하는 번호인가요? 앞에 두 자리는 태어난 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태어난 월, 그 다음에 요 두 개는요, 일, 태어난 일. 그래서 두 자리에서 연, 월, 일이 돼요. 그 다음에 대시, 7번째 자리. 그 다음에 요 8번째 자리가, 1이냐, 2냐, 3이냐, 4냐. 그거에 따라서 성별이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 주민등록번호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1하고 3 같은 경우는 남자고 2하고 4 같은 경우는 여자거든요. 이건 정해진 규칙이에요. 그러면 추주함수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는 추수, 우리 미도함수 배웠잖아요. A6에서 8번째에서 하나, 주민등록번호 8번째에서 하나, 그게 성별을 구분하는 번호 한 자리잖아요. 그게 1이면 어디로 가요?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이렇게 해요. 간단한 구조죠. 이렇게 배열을 시킴으로써 3이니까 남자 1, 남자 4, 2, 여. 이게 바로 추주함수예요. 구조는 간단하지만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게 추주함수고, 이번에는 오프셋 가겠습니다. 오프셋. 여기 지금 1, 2, 3, 4, 9까지 10부터 18까지 입력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9가 떨어졌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9가 나온 함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오프셋, 오프 떨어진 거리에서의 셋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A1을 기준으로, 여기 A1을 기준으로 2,2, 2,2, 2행 2열. 그러면 A1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A1을 기준으로 1행, 여기가 1행, 2행이 되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하나, 둘, 2행 내려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또 2열, 여기가 1열, 여기가 2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하나, 둘, 얘를 기준으로 1열, 2열. 그러면은 겹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쭉 겹치는 거는 9가 겹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9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A1을 기준으로 2행 2열 1행 2행 내려오고, 또 얘를 기준으로 1열 2열. 그래서 겹치는 부분 9가 오프셋으로 결과가 된다는 거죠. 됐고, 요번에는 이제 인덱스 함수인데요. 인덱스 같은 경우 여긴 6이 나왔어요. 그러면 왜 6이 나왔느냐? 보세요. 얘도 는 인덱스 A1에서 C에 3, A1에서 C에 3, 요게요. 이렇게 범위를 주고, 얘는요 2,3, 2행 3열, 2행 3열. 그럼 어딜 뜻하는 거예요? 여기가 1행, 그죠? 1행. 여기가 2행, 2행이죠?
2행. 여기가 이제 3행인데 거기까지 안 가잖아요. 2행. 그 다음에 3열이에요. 그러면 1열, 2열, 그죠? 그 다음에 3열 여기잖아요. 그럼 어디가 겹친 거예요? 6이 겹쳤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6이 왔다는 얘기죠. 2행, 3열, 1행, 2행에 1열, 2열, 3열 6이 되는 거죠. 인덱스 함수에 의해서 6이 결과가 됐다라는 거고.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F2 누르고 1행 1열로 바꿨어요. 1행 1열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1행 1열이니까 1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하나만 더 갈까요? 이번엔 1행 2열 가면요. 1행 2열 1행 2열 2잖아요. 이렇게. 이번에는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예제인데 는 인덱스 그래놓고 A1 C3 A1 C3 이렇게 그 다음에 E1에서 G3 E1에서 G3 이렇게 범위를 두 개를 줘요. 그래놓고 2행 2열 이렇게 해버렸어요. 2행 2열. 그러면은 여기서 2행 2열은 뭐예요? 2행 2열이니까 5죠. 여기는요. 2행 2열 14죠. 5, 14 둘 중에 하나인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2가 문제죠. 이 2는 뭘 뜻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여기 보면 얘가 첫 번째로 나왔고 얘가 두 번째로 나왔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2는 얘를 뜻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배열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2행 2열. 여기서 2행 2열이면 뭐예요? 14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14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인덱스 함수. 이번에는 알로 W 지금 이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거든요. 알로 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알로 W는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행이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행이죠. 2행, 3행, 4행, 5행, 6행. 그러면 여기는 알로 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1행이니까 1이 나오는 거고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하겠습니다. 10까지만. 맞네요. 1행, 2행, 3행 해당하는 행 번호가 나오네요. 알로 W 함수. 그럼 얘는 어디서 응용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호를 입력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1, 2 이렇게 번호를 부여를 해요. 또는 일반 입력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번호 부여했어요. 그런데 여기 5번이 삭제가 되면 보세요. 1, 2, 3, 5 4번 어디 갔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는 RO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2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번호는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2 마이너스 1 그럼 1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 들어갑니다. 그러면 번호 1, 2, 3, 4 우리 이런 예제 많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가 삭제가 되면 보세요. 자동적으로 1, 2, 3, 4, 5 번호를 맞춰요. 그겁니다. 왜? 행번호 가지고 행번호에서 마이너스 1을 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요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 자, 지금 ROW는 행번호를 구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컬럼 같은 경우는 지금 열번호 이게 지금 A열, B열, C열, D열 엑셀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행과 열을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게 행이에요. 행 1행, 2행, 3행, 4행, 5행 그죠? 6행 요거는요. A열, B열, C열, D열 열 개념이잖아요. 그럼 말이 A열이지 첫 번째 열이잖아요. 1열, 2열, 3열, 4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지금 는 컬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얘도 가로 열고 가로 닫고예요. 그러면 C열은 뭐예요? 3열이잖아요. 그거요.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해볼까요? D열은요. 4열, 2열은 5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컬럼은 열 번호를 구해준다라는 거예요. 매치는 일치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검색 자료, 그 다음에 배열, 검색 유형, 검색 자료를 요 배열에서 찾아가지고 위치 값을 반환해줘요. 그래서 찾고자 하는 자료 값과 일치하는 배열 요소를 찾아서 상대 위치 몇 번째 행 또는 몇 번째 열, 그걸 표시해줘요.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VLOOKUP인데요. V라는 거는 vertical, vertical은 열이란 뜻이에요. vertical 열, 열이란 뜻이고, V는 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lookup이라는 거는 찾다, 검색하다라는 뜻이잖아요. lookup, 열에서 찾겠다라는 뜻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값이 나오고 이 값을 여기에서 찾는데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찾는다고요. 그리고 열 번호가 와요. 가져오는, 원하는,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열 번호. 그 다음에 방법은 true냐 필수냐인데 false, 0을 주게 되면 반드시 똑같은 값을 가져옵니다.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범위의 첫 번째 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vertical, V, 열은 V, vertical이에요. 이거 신경 쓰시고요. 열, V, 값을 찾아가지고 지정한 열에서 대응하는 값을 갖고 온다. 그게 바로 VLOOKUP이고, 그 다음에 HLOOKUP, H는 horizontal, 그래서 행을 뜻해요. 얘는 행, H는 행,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얘는 행에서 lookup 찾아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기가 행번호고 VLOOKUP은 여기가 열번호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얘는 첫 번째 행에서 찾아갖고 와요. 요 차이점 신경 쓰셔야 돼요. 행, H, horizontal이에요. 행은 값을 찾아서 지정한 행에서 대응하는 값을 갖다가 가져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VLOOKUP은 첫 번째 열, 그리고 지정한 열, 그래서 열 번호가 온 거고, HLOOKUP은 첫 번째 행, 그래서 지정한 행이 나온다라는 거죠. 직접 보겠습니다. 매치, VLOOKUP, HLOOKUP 텍스트로 백날 설명해도요, 이해 안 가세요. 예제를 보시면 바로 끝납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결과가 2가 나와 있는데 2가 나온 함수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 상품 가격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상품, 컴퓨터, 노트북, 마이크, 마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세요. 는 매치, 일치하는 거 찾아와라 이런 뜻이잖아요. 매치라는 건 일치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뭐 시합, 경기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타이틀 매치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일치하다라는 건데, 큰 따옴표 노트북을 찾아라 이거예요. 노트북을 찾아라. 여기서 이제 노트북을 찾아라 이런 얘기겠죠. A2에서 A5, 그럼 A2에서 A5 여기잖아요. 여기서 노트북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0이라는 거는 일치하는 값, 똑같이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노트북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값을 찾는데, 노트북이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있잖아요. 그냥 매치는 똑같은 거 찾아가지고 위치값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있잖아요. 1, 2, 3, 4, 노트북은 두 번째. 됐네요. 그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0이라는 거는 정확히 일치, 그거예요. 그리고 이 매치 함수, 위치 2만 갖고 와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매치 함수는 혼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인덱스 함수하고 합쳐질 때 어마어마한 효과가 발휘를 해요. 효과를. 인덱스 색인 A2에서 B의 5, A2에서 B의 5 이렇게 두 개를 잡아요. 인덱스 범위로. 그래 놓고 인덱스 범위에서 여기는 뭐가 돼요? 좀 길지만 요만큼이 행이요. 행번호, 열번호 오잖아요. 인덱스는 이게 행번호예요. 행. 그 다음에 요 2는 뭐예요? 열. 인덱스 구조는 간단하잖아요. 인덱스, 배열, 범위, 행열이잖아요. 행이 긴 것뿐이에요. 그러면 행은 매치, 노트북, A2에서 A5 똑같은 거. 아까 결과 뭐였었어요? 2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행은 2가 되는 거고 열은 그냥 2로 줘버렸어요. 붙박이로. 그러면 여기에서 인덱스 2행 2열을 갖고 와라 라는 뜻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1행 2행 맞죠? 그 다음에 2열이니까 1열 2열. 그러니까 노트북의 가격이 요렇게 오는 거예요. 됐네요. 상품명을 가지고 가격을 검색해오는 예제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치 함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인덱스 함수하고 섞여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인덱스 범위 주고 이 색깔 보시면 돼요. 그다음 매치 노트북 찾아서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간단하게 2행 2열. 그래서 노트북의 가격 100만 원이 왔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VLOOKUP 가겠습니다. VLOOKUP은 뭐냐면 지금 요 생김새를 잘 보세요. 지금 요 생김새를 보시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첫 번째 열에서 여기서 검색을 해서 가격을 가져오는 예제예요. 요렇게 아래쪽으로 열 개념으로 생긴 애들은 전부 다 VLOOKUP이에요. VLOOKUP, 버티컬 조심하셔야 돼요. 생긴 것만 봐도 HLOOKUP이냐 VLOOKUP이냐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얘는 VLOOKUP이에요. 그럼 HLOOKUP 볼까요? HLOOKUP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행 개념으로 생겼잖아요. 여기서 찾아준다고요. 행에서 첫 번째 행에서. 이거는 HLOOKUP이에요. HLOOKUP. 샘플 예제만 딱 보더라도 아 얘는 VLOOKUP 얘는 HLOOKUP 아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상품 마이크라고 입력을 하니까 마이크가 얼마예요? 20만 원. 여기다가 우리가 노트북이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노트북은 얼마예요? 엔터 보세요. 노트북 100만 원으로 바뀌잖아요. 요런 예제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VLOOKUP BA1은 여기 이제 노트북, 컴퓨터, 마이크, 마우스 상품명을 입력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요 색깔 나죠? A6에서 B에 9 여기서 요 부분 여기서 찾아와라. 그런데 첫 번째 열에서 찾아요. 첫 번째 열 여기서 찾습니다. 뭐를요? 노트북을 여기에서 첫 번째 열에서 찾아요. 컴퓨터 노트북 아니죠? 노트북 여기 찾았네요. 노트북 찾았어요. 어쩌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뭘 줬어요? 2라는 건 뭐예요? 2열 1열 2열 노트북에 해당하는 노트북 찾았죠? 여기가 1열 여기가 2열이 되는 거죠. 그 100만 원을 가져와라. 그리고 0은요. 반드시 노트북이랑 똑같은 애들을 찾아라. 그 뜻이에요. 이게 VLOOKUP이에요.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노트북의 가격이 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열에서 찾았어요. 이번에 HLOOKUP 가겠습니다. HLOOKUP도 마찬가지예요. 얘 같은 경우도 HLOOKUP BA1은 여기잖아요. 그리고 얘 보세요. 첫 번째 행에서 찾아요. 여기에서 찾습니다. 여기에서 마이크를 찾아요. 컴퓨터 마이크 아니죠? 노트북 마이크 아니죠? 마이크 찾았어요. 그리고 얘는요. 2행 여기가 1행 여기가 2행 그러니까 마이크에 20만 원을 가져오는 거고 뒤에 0은요. 반드시 마이크하고 똑같은 걸 찾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HLOOKUP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마이크의 가격 20만 원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긴 것만 보더라도 요건 HLOOKUP이다. 얘는요. 열 개념으로 갔으니까 얘는 VLOOKUP이다. 그 개념이에요. 열 개념이냐 행 개념이냐 이거에 따라서 VLOOKUP이냐 HLOOKUP이냐 이게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D 함수 같은 경우는 이 D는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D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sum이라는 함수 앞에 d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dsum 그래놓고 데이터베이스가 오는 거고 범위, 그 다음에 필드, 그 다음에 조건 범위가 와요. 그러니까 d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조건 범위예요. 조건 범위. 조건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필드의 합계를 구한다. 그래서 dsum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Average에 마찬가지로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는 거고 dAverage 평균을 구한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범위, 필드, 그 다음에 조건 범위가 와요. 똑같아요. 이번에는 카운트는 뭐예요? 숫자의 개수, 수치의 개수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dCount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조건을 만족하는 필드의 개수, 숫자의 개수. count A all, dCount A,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필드의 개수를 구하는 게 dCount A, 여기서 A는 all 뜻한다라는 거고, dmax 가장 큰 값, 필드의 최대값, dmin 필드의 가장 작은 최소값, 이게 바로 d 함수예요. 얘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11, A12에 부서명 홍보부 이렇게 조건 범위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F2를 누르니까 보겠습니다. dsum이라는 건 뭐예요? 합을 구하라 이런 뜻이고, 앞에 있는 A1에서 D의 9,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A1에서 D의 9가 얘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D의 1, 여기 지금 달러 표시 절대 참조를 쓴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 dsum을 구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제가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할 의도로 절대 참조를 준 거예요. 하나만 구한다 그러면 절대 참조 줄 이유는 없는 거죠. D의 1은 뭐예요? 여기잖아요. 여기요. 실적. 이게 바로 sum을 구하고자 하는 필드예요. 물론 여기서는 성명, 부서명, 성별, 실적, sum을 구하고자 하는 거는 실적밖에 없지만 D의 1, 그래서 D의 1 대신에 실적이 몇 번째 열이에요? D열이니까 4열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D의 1 대신 4열, 4로 표시를 해도 되고요. 4열이니까 실적이.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실적이라고 필드명을 직접 줘도 돼요. 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얘는 뭐예요? A11에서 A12는 D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범위야. 바로 이 조건 범위들, 조건 범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부서명이 홍보부인 경우에 실적의 합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아요. dAverage 부서명이 홍보부인 경우에 실적을 구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나머지 거는 평균 48.75를 구한 거고, 이번에는 dCount 여기 보세요. 큰 따옴표 실적 큰 따옴표, 여기서 홍보부만 카운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보부가 몇 명이에요? 1명, 2명, 3명, 4명. 근데 얘를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이 숫자를 카운트하는 거죠. dCount는. 그래서 4명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실적이 아니고 성별 C열이잖아요. 3열이잖아요. 3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0 나오잖아요. 왜? dCount의 카운트는 숫자만 헤아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이번에는 dCount A all 보세요. C의 1. 얘는요. dCount 같은 경우는 숫자를 헤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4 제대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dmax 제일 높은 값 똑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부에서 제일 높은 값을 구해와라. 60이 제일 높은 값이에요. 그 다음에 dmin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실적, 그리고 조건은 부서명이 홍보부인 경우 가장 작은 값 40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D 함수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D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거 조건 범위가 온다라는 거 조건 범위가 온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았던 함수 sum, average, count, count all, max, min 이 앞에 뭐가 붙는다? D가 붙는다. 왜? 데이터베이스 함수 맨 앞부분이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합을 구하고자 또는 평균, count, count A, max, min 얘네들을 구하고자 하는 필드가 가운데 온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네, 함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